남편이 베트남에서 에코걸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쎄한 느낌을 놓치지 않고 핸드폰을 뒤적기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유럽에서 만나 사랑으로 결혼한 평범한 40대 아내였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고 가정 챙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혼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더니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샤워 중일 때 몰래 열어본 휴대폰. 그 안에는 에코걸 예약팀, 황제안마, 빨간이자, 그리고 젊은 여자들과 연인처럼 지내며 여행 내내 동행한 성매매 기록이 낱낱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작은 아주 낭만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은 여행을 참 좋아했고 그 자유롭고 밝은 모습에 저도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유럽 배낭여행 중 우연히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고 길을 헤매던 저를 남편이 도와주면서 인연이 시작됐죠. 서로의 여행기를 들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이 사람과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결혼까지 순식간에 이어졌고 우리만의 작고 단단한 가정을 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삶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여행이 아니라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해도 풀빌라, 키즈 리조트, 워터파크 늘 아이들의 일정에 맞췄죠. 남편은 원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걸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결혼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로 바쁘고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며 그럭저럭 조화롭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엔 그 작은 균열을 전혀 알지 못했죠. 남편 직장은 연차가 많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혼자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엔 제가 회사에서 진급 준비 때문에 바빠서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남편이 나 혼자라도 잠깐 베트남 갔다 오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리프레시하게 그냥 보내주자 싶었습니다. 다녀와서는 얼굴이 환해지고 말투까지 가벼워진 걸 보며 그냥 잘 쉬고 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쎄함, 이상한 기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죄스럽게 느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미 그때부터 남편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 집, 회사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은 혼자만의 자유를 되찾고 싶어 했던 거죠.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믿고 싶었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에서 혼자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늘 피곤해 보였고 주말이면 침대와 한 몸처럼 지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이후에는 표정이 밝아지고 집안일도 유난히 잘 도와주고 심지어 아이들 숙제까지 챙겨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게 달라진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말 못할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변화는 때로 더 불안함을 주잖아요. 남편은 이유 없이 들뜬 듯 보였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며 혼자 피식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여보, 이번 겨울에 나 또 베트남 한 번 더 다녀오면 안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약속이라도 되는 듯 설레는 얼굴이었죠.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거기엔 남편을 미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그곳을 향한 마음이 너무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또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이번엔 정말 쉬다 오고 싶어서 그래. 아무 생각 말고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서 묘한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예전엔 무심한 성격이라 휴대폰 알림을 잘 보지도 않던 사람이 요즘은 알림이 울리면 번개처럼 반응하더군요. 샤워하러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고 자는 척하면서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화면을 재빨리 끈다든지 뒤집어 놓는다든지 예전에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이라는 게 무섭죠. 뭔가 있다는 느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뭐라 말하면 괜히 저만 의처증, 예민한 아내처럼 몰아가겠지 싶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믿고 싶었거든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남편의 변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박히며 저는 점점 불안이라는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머릿속 한켠에서는 분명히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는 남편의 얼굴에서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설렘, 그 이상한 반짝임만 보였죠.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것 같다는 걸. 그리고 그 직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번쩍 들고 제가 방에 들어오면 화면을 얼른 끄고 베개 밑에 숨기는 모습. 아무리 참으려 해도 더는 눈 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추측해 몇 번이나 틀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결국 생일 조합으로 열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메신저 상단에는 낯선 단체방 이름이 보였습니다. 에코걸 예약팀. 처음엔 마사지 예약 단체방인가 했지만 들어가 보니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공항 픽업 가능해요? 이번엔 더 예쁜 아이로 부탁드립니다. 하루 패키지로 같이 다녀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파일에는 젊은 여자들의 프로필, 가격표, 스케줄 캘린더까지 모든 게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에코걸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몰라 검색해보는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에스코트 걸의 줄임말. 공항부터 여행 내내 함께하며 밥 먹고 술 마시고 밤에는 잠자리까지 포함된 성매매 패키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숨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남편이 지난 베트남 여행에서 연인 놀이를 하며 지냈던 증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빠. 내일은 어디 가요? 오빠가 사준 원피스 입고 갈게요. 메시지는 너무 자연스럽고 이미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뒤 떠날 두 번째 여행을 위해 다시 예약 문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제안마 가격 문의, 빨간이자 풀남편의 휴대폰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도 저는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도 없었고 남편이 눈치채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 건 물론이고 여행 사이트를 뒤적이고 베트남 현지 음식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란 단어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 떠날 여행을 손꼽아 세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고 그 밝은 얼굴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잠든 사이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본 뒤였는데도 저는 혹시라도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이미 두 번째 여행을 예약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제안마 3시간 패키지 가능할까요? 빨간 의자 코스도 예약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그 아이 있나요? 이런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여행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또 하고 싶은 일, 일상이 된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의 메시지를 읽으며 손끝이 저릿하고 심장이 쪼그라들 듯 아파왔습니다. 내가 애써 지켜온 가족을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짓밟았구나.
이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여자로서 자괴감을 느껴본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모습이 초라하고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이란 게 뭘까? 헌신과 희생은 무슨 의미일까? 수없이 자신을 탓했습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젊은 여자와 웃고 술 마시고 손잡고 그 모든 장면이 악몽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놔두면 그는 평생 이런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혼내줘야 한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파괴됐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을 무릎 꿇게 만들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조용히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아닌 제가 이 결혼의 방향을 정할 차례였습니다. 풀코스 가능 여부, 더 예쁜 아이 추천 같은 문장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문장들이 제 눈앞에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샤워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맞나? 수십 번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버텨온 결혼 생활,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바람을 피웠다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애인처럼 지내며 밥을 먹고 웃고 옷을 사주고 손을 잡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고 처절한 감정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척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도 더 무너지고 떠나가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남편이 또 여행 사이트를 뒤적이며 웃는 모습을 보다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베트남 마사지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얇은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 사이트 지난번에도 본 거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급히 닫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냥 구경한 거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사과할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걸.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에코걸이 뭐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했지만 제가 휴대폰에서 본 내용을 하나씩 말하자 결국 그거 그냥 현지 문화야. 남자들 다 그래.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한 거야. 내가 바쁘니까 나도 사람인데 좀 외롭고. 똑같은 변명이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고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화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켰다는 사실 자체만 불편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나도 남자고 그냥 한 번 실수한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제 마음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배신을 느낀 적이 없었고 이런 폭력적인 말들은 제 자존심을 또 한 번 산산이 부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대신 냉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이 사람에게 절대 다시 흔들리지 말자. 대면 후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절대 쉽게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 이혼은 아이들 때문에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용서는 절대 없다.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은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 시댁에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결혼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결혼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편과의 대면 후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문 닫고 자기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변명, 비웃는 듯한 태도,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황당한 말들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울고 또 울다가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내가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해야 하지? 그 사람의 잘못인데 왜 내가 죄인처럼 숨어 있어야 하지? 나는 숨을 이유가 없다. 부끄러운 건 남편이지 나가 아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은 평소의 시댁, 특히 어머니에게만큼은 체면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들킬까봐 눈치를 보고 명절 때는 마치 누가 보라도 하듯 멀쩡한 가장 코스프레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본인의 추한 모습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죠. 결혼 초부터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싶다면 시댁의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한방이라는 것을. 단 한마디의 과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해도 충분히 폭풍이 일어날 테니까요. 며칠 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그 웃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앉아 차를 마시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밝던 며느리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에서 어떤 패키지를 이용했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어떤 예약을 또 하고 있었는지 휴대폰 사진과 메시지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말씀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미쳤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와. 당장 집으로 와서 설명해. 남편은 당황한 듯 버벅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 전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하게도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지만 남편이 저에게 준 상처의 무게를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들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댁에 진실을 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남편이 겪게 될 후폭풍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댁의 모든 사실이 알려진 날, 집은 말 그대로 폭풍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바로 시댁으로 갔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평소 당당하던 그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어. 나중에 말해. 전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실제 대가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필요 없어. 행동으로 보여.
예전 같으면 울며불며 달래달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더니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칼같이 지키고 휴대폰은 식탁에 올려놓고 다녔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목적지를 말했고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며 자신의 위치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불안한 모습은 제게 오히려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고통의 무게를 느끼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해. 아이들도 있고 가정은 지킬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정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경제권은 전부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이너스 남편의 해외여행은 앞으로 전면 금지. 마이너스 회식, 술자리, 출장까지 모두 정확한 이유와 장소를 말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휴대폰 비밀번호는 이제 제게도 공유하도록 했고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점검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버거워했지만 시댁에서의 모진 꾸중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수치심 때문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아이들에게도 더 다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가 한 일 잊지 마라. 다시 그러면 우리도 넣어버린다. 어머니의 이 말은 남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이자 경고였을 겁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준 고통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제 인생을 차곡차곡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제 모습 하나하나 되찾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복수는 화를 내며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절대 잊지 못할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남편은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날 제가 시댁에서 모든 진실을 꺼내놓던 그 순간을. 남편의 배신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 사건이 결국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 결혼의 방향은 오롯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모든 진실이 알려진 뒤 평생 잊지 못할 수치와 경고를 받았고 저 앞에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경제권, 여행, 휴대폰 모든 주도권은 이제 제 몫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소란스럽게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다시는 못하겠다고 스스로 두 손 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지금도 남편은 조심스러운 눈치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제 삶을 새롭게 다지고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베트남에서 했던 선택은 결국 그 자신에게 평생의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